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김영광입니다. 이틀 전이죠. 네. 판문점역에서 드디어 뭐 남북 뭐 철도 연결을 기념하는 착공식이 아니에요. 이름은 착공식인데 아니 실제는 정부 관계자들도 뭐 착수식이라고 좀 어색한 또 착공도 아니고 기공도 착수. 아니고 착수. 착공은 공사에 시작 들어가야 되니까. 착수 침을 발랐다 좋아하시는 편이잖아. 침 발라 침 발라놨다. 침 그러니까 발랐다. 기공도 아니고 착공도 아니고 물론 준공은 물론 아니고요. 그야말로 일단 우리 침부터 발라놨다는 이른바 착수식을 했는데 뭐 그날 약간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. 뭔가 다 뭐 변론으로 하고 그날 리선권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리선권이에요. 네. 지난번에 우리 저 9월 우리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그 총수들이 평양 방문했을 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? 라고 했던 리선권이 사실 그날은 또 흔한 얘기로 보면은 뭐 꼬리만 뭐 강아지 마냥 조용했다고 뭐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네요. 조용했다고 그러니까 야이 쫑가나 새끼들 저 대한민국 언론 민주주의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속으로 그렇겠죠. 아니 그래요. 사실 실제 보면 북한을 다룰 때는 좀 강할 때 다룰 때 강하게 다루어야 됩니다. 우리가 기신하고 말이지 알아서 기구하면은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갖다 막 밟습니다. 근데 착수식 자체가 귀신 온 국민 속여가면서 침을 바른 건데 더 우습게 생각하겠죠. 그래서 이번에 예. 이성건 선생은 뭐 목구멍 이성건은 뭐 아무 얘기를 하는데 네. 김윤혁 제가 애청에 여기 저 자료화면을 보고 있어요. 부상. 눈길이 가는 겁니다. 철도성 차관이죠. 김윤혁 윤혁 북한 철도성 구상이 네.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 임마 동무들 남의 눈치나 보면서 휘청거려서 어느 때 가서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하겠니? 그래서 저희가 종갓나더라. 저는 그 얘기 듣고 귀를 깜짝 의심하는 게, 이야 드디어 이자들이 보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통일 연방이라는 것은 2000년 6.15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자기들의 이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의 공통점 점점점점. 이야 이자들이 드디어는 저 본격적으로 통일 연방.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말을 바꿨어요. 그 이제 뭐 그날은 뭐 보도되고 나서도 뭐 아무 얘기가 없다가 우리 이제 어느 눈밝은 언론이 27일 아침 이제 보도를 하니까 네. 이제 통일부 설명이 뭐 또 이해하려면 이해할 만도 하네요. 서로 공동행사에서 축사를 서로 교환을 했는데 네. 그걸 확인해 보니 통일 연방이 아니고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라고 이제 정정 해명을 했네요. 통일부가. 뭐 일단 뭐 대한민국 통일부가 해명한 거니까 일단 통일 열망으로. 근데 통일 열망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하신 전제가 있잖아요. 그 남의 뭐예요? 눈치를 보며 남이랑이 누구예요? 시청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남의 이게 이제 눈치 남이 누굽니까? 미국이에요. 미제국주의자들이죠. 미국과 유엔이에요. 미국과 유엔이죠. 네. 그래서 이 말이 이날에 북한이 그 착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선택한 메시지인 거죠. 네. 이 선거는 뭐 저 아가리 닥치라고 이제 그러니까 닥치고 있고. 너무 세요. 지도 뭐 하는데 우리도 그 정도네. 예. 김인혁 철도성 차관이 이런 얘기. 남의 눈치를 보면 휘청거려서는 어느 안 된다. 이 얘기 이제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건데. 예. 이게 이 발언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, 그러니까 뭐 통일 뭐 연방 열망보다는 정세현 네. 전 통일부 장관 이분도 또 내재적으로 북한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. 그렇죠.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제 북한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리로 가려는구나 알 수 있는 사람 있죠. 이종석, 문정인, 정세현.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얘기하면 부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구나. 그런데 네. 정세현 씨가 언론에다 대고 또 상세하게도 설명을 했더라고요. 네. 이 철도부 차관이 네. 이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 인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변론을 했더라고요. 그거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. 의미심장. 자, 이 철도청 북한의 차관 정도 되는 애가 지금 이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 텐데 네. 그냥 이 촌놈이 되놓으니까는 그냥 지 뻗대느라고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?
그 좀 말이 되나? 이게 말 안 됩니다.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이른바 준비된 그런 말들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. 그럼요. 그리고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. 그 바로 미제의 압살 아닙니까? 그게 예. 그게 좀 한 단계 이게 추상적인 한 단계도 내려가면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. 네. 북한 인민들도 보통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내원들까지. 네. 제가 저 북한을 두 번 갔었는데 가서 만나서 이제 유경 호텔이라고 있죠 평양에 네. 한 105층인가요? 그래서 그 제가 갔을 때는 한 10년 전쯤 됐는데 그 유리창도 다 못 달고 그냥 골조만 세워놓고 있어. 제가 물어봐서 아니 이거 빨리 좀 해가지고 저 관광객도 받고 어려운데 공화국 사정이 그런데 했더니 그 제 안내원 뭐 대학 뭐 어디 뭐 저 청진 어디서 뭐 대학 무슨 무역 전공한 여자 안내원이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선생님 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경제 제재로 우리한테 유리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유경 호텔을 그 이라크에 가면 이라크도 이제 대북 유엔 제재 많이 받아줘. 전 이라크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네. 이라크 중학생들도 그 얘기를 해요.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단 말이야. 오일 포 푸드 프롬 그때가 한 20억 달러쯤 되는 정도의 원유는 풀도록 금수를 이제 해제해 갖고 쌀을 사가지고 아니 쌀 거기 뭐 옥수도 뭐 하고 밀도 하고 그러니까 쌀을 먹도 해주는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었어요. 그 중학생도 아니고 지금 철도부 차관이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동무들 우리 민족끼리 죽으나 사나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가자고 우리한테 얘기한 겁니다. 우물쭈물하지 말고. 근데 그거보다 저는 사실 뭐 그 뉴스는 의뢰 그려려니 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연말을 맞아서 등골이 서늘한 뉴스는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이른바 미 주한미군 이제 주둔하지 않습니까?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갖고 지금 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간단치가 않아요. 저희가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내보냈던 그 메티스 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하자마자 터키가 침공했다는 그 아이템에서 우리가 설명드렸잖아요. 미국이 제일 국방부 제일 신경일래 하는 게 일본은 한국의 그렇죠. 분담금을 6배 7배 내는데 그렇죠. 왜 한국은 1조 정도 내면서 그렇게 맨날 이걸 가지고 반미 감정에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. 보면은 그때도 2015년 기준입니다만은 한국은 9,440억 정도, 일본은 한 6조 3,600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. 방위비 분담금. 근데 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미군한테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. 자 보세요.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소파 뭐 규정 등등에 의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은 군사 시설을 갖다가 이거 평균입니다. 군사 시설을 갖다 계속 이제 벙커니 무슨 뭐 막산이 짓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 45%, 약 한 4천억 정도가 쓰입니다. 매년.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어요. 인건비가 뭐냐니까 지금 저 미 주한미 또 미 8군 2사단 등등에 보면 우리 한국인들 군속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이들에 대한 어떤 임금에 대한 절반을 갖다가 여기서 부담을 해요. 그래서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 한 9,500억 중에서 한 38%가 한국인 노무자들의 어떤 임금으로 쓰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17%가 뭐로 쓰이냐니까 이게 군수 지원이라 그래서 이른바 탄약, 총알, 그것도 심지어는 뭐 훈련하면은 미군 그저 트럭이나 탱크들이 이렇게 보면 뭐 지나다니지 않습니까? 뭐 고속도로, 통행료 이걸 다 면제해 줍니다. 그래 이런 부분으로 쓰여서 사실 우리 이 돈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지금 너희 하는데 연간 35억 달러를 갖다 써야 되느냐 철수하라. 그 매티스가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? 그러니까 매티스가 뭐 목숨 걸고 막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곧 제가 이제 뭐 돗자리를 한번 깔면은 우리 저 좌파들 운동 단체들 좌파 언론들 주한미군이 저 방위분담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맡겨놓고 지금 이자만 얼마씩 빼먹고 뭐 꽃감 빼먹고 아주 논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. 우리가 왜 지금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방위비를 뭐 한 지금 한 30-40% 올려달라는 건가요? 지금 보면 트럼프는 원래 다 내라는 거고. 그러나 이제 실제 이제 미국 펜타곤 입장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협상하게 되는데 이걸 매년 협상을 하자.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 9,500억 되는 것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로 한 4천억 올려다오. 이 얘기입니다.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 좌파들이 또
좌파 정부가 네. 이걸 이제 한미 갈등의 중요한 이제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제 준동을 시작할 텐데 네. 참 걱정이에요. 지금 우리 이제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.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에 주일 미군이 지금 뭐 3만 이상 지금 예, 있는 3만, 건데 3만 7천 가량 있죠. 예.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동맹의 경제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걸 조용히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. 저는 이제 또 이제 좌익들의 준동이 또 시작될 테니 또 이거 어떻게 막죠? 글쎄요.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지금 저 철도청 차관까지 와가지고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선동하고 대북 제재 한미 대북 제재의 틀을 깨려고 지금 난리를 칠 텐데 네. 이제 뭐 좋은 호재 하나만 던져진 거죠. 뭐 이거 물고 늘어지겠네. 아마 물고 늘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이 조국 수호의 간성인 어떤 군의 장성들은 그야말로 정치권 눈치 보기 바빠지고 뭐 저희가 어제 며칠 전에 한번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 철조망 잘라갖고 갔다가 무슨 정치인들 9명에게 뭐 전해주는 그런 일들 거기에다 보니까 또 내년부터는 모르죠 이 병사들 갖다가 뭐 일과 후에는 저 밖에 나가서 그야말로 위수지역도 없애겠다. 왜 스스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핵무기 하나 포기한 것 없고 어떤 군사 훈련하는 거 하나 중단한 거 없어요. 그런 가운데 왜 우리 스스로 먼저 옷을 벗는지. 전 위수지역 뭐 없애고 병사들 편안하게 해주면 좋지만 저희도 이제 군대 생활했는데 네. 그 뭐 병장 월급 뭐 10,000원 안 되던 시절에 네. 그 저 3년 복무하고 월급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 금반지 사주는 병사도 있었습니다. 네. 그 외출하면은 뭐 강원도 홍천 뭐 철원 뭐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. 다 돈 쓰는 일이지. 네. 그 애들 그 젊은 아이들인데 그 영내에서 생활하는 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휴가도 있고 네. 뭐 외출회박 다 있는 건데 그 근무 끝날 때마다 전체 인원의 30% 내에서 바깥에 나가서 부대 들락날락 하도록 해주는 게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인가요? 나 진짜 저 한마디로 이제 결론 내야 될 것 같습니다.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우리를 기습 남침하기 직전에 우리 전군의 3분의 1이 묘해요. 그 당시에도 국방부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군의 3분의 1 이상이 휴가 나갔습니다. 근데 6월 아시죠? 6월 25일은 그때 일요일이었던 거. 뭐 그런 것도 하여튼 있지만은 좀 지켜보십시다. 과연 병사들을 네. 그 우리 병력 자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걔들한테 되게 좋은 걸 나가면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돼.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. 그리고 저는 그래요. 기본적으로 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다못해 뭐 국방부라든지 군 사령부에 그 뭐라고 세이프 가드라 그러나요? 그 앞에 그 경비 쓰는 것도 헌병 안 쓰고 이제부터 외주 민간에게 용역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진짜 그런 발상하는 사람들이 자, 그래 하지만 2018년은 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무척 춥습니다.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기 좀 조심하십시오.